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이 세미 스마트팜 시설만 믿고 캠핑을 며칠간 다녀왔습니다. 급수는 자동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실제 수동으로도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급수가 가능하지만 그것조차도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아예 자동화로 시스템을 세팅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물이 이렇게 주어진 거 보이시죠? 세팅해 놓고 계속 그냥 내비둔 겁니다. 세팅된 시간에 열려서 또 세팅된 시간에 닫히고 이럽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저는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번엔 캠핑을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직접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그리고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심어놓은 이 블루베리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고, 제가 전에도 리뷰해 드린 내용이 있죠. 블루베리 전용 비료는 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료를 제조하는 방법은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게 지금 3년째 큰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비료 자체를 너무 나무가 예민하긴 해요. 이 블루베리 나무가 예민하긴 한데, 그렇다 해서 너무 집착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반 농작물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면 돼요. 비료 같은 거, 이런 거는요. 그리고 뭐 순지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과지를 건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만 알고, 본인이 수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의 예술작품입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해서 이 나무 수영을 만드는가는 우리 과수하는 분들, 그 예술작품이에요, 사실은. 주관적인 부분이 크고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얘기예요. 주관적인 부분이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수를 아침 6시가 되면은 차단이 됩니다. 아침에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급수를 하고, 오후에는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1시간 급수를 합니다. 이 세팅을 제가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여러분들 물 주는 시기는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침 일찍, 저녁 늦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에는 낮에 탄소 동화 작용을 하죠. 식물들은 하게 되는데, 이 생산된 양분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동시킬 때는 찬물이라든지 물을 많이 이렇게 주게 되면 오히려 해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진 이후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급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어떤 열매에다가 양분을 저장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 많죠, 과수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꼭 이동할 때 온도에 민감합니다. 온도. 그래서 온도가 따뜻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동안까지는. 그리고 이제 밤에 물을 주게 되면 토양은 물을 흡수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주게 되면 거기다 보충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주게 되면 낮에는 어떻게 돼요? 지온이 상승하면서 얘가 식물 자체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활력을 갖게 됩니다. 만일에 굉장히 뜨거운 낮 12시 정도에서 물을 줬다고 가정을 해 볼까요? 그러게 되면 상부 지역은 굉장히 덥죠.
근데 지하부, 근부, 뿌리 있는 부분은 찬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흐르는 물이라 할지라도 토양보다는 찰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굉장히 가물어요. 가무는데 저는 걱정 없이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캠핑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세미 스마트팜 시설을 해놓고 자동화로 세팅한 다음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CCTV로 이 상황을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실제 물이 주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가뭄에 어떻게 식물들은 자라고 있는지, 기타 식물에 어떤 야생동물들이 피해는 주지 않는지, 이런 거를 현지에서 모니터링 합니다. CCTV를 이용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세미 스마트팜 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존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그런 농촌 생활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일반 스마트팜 시설 하게 되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거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그게 부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에서 약간만, 적은 아주 극소 금액으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세팅을 해서 편안하게 농촌에 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문화생활 같은 걸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방치하다시피 그냥 내버려둬도 얘가 알아서 전부 급수도 되고 다 하게 됩니다. 절대 돈 많이 들여서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 들여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만큼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 만큼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단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의 농사에 접목시킨 세미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농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마지막으로 페어링 하는 방법, 일반 페어링하고 약간 틀리다 그랬습니다. 페어링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제가 PPT를 해서, 지금 PPT 준비 중에 있으니까 PPT를 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보십시오. 전용비료를 저는 안 써도요,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죠? 잘 자라요. 자, 제가 시험하고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